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기습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분석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6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은 왼쪽에 보이는 코스닥의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판단해서 각 기준금리 금리안에서 현재는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해지는 자산은 매도 리밸런싱하고 현재는 불리하지만 앞으로 유리해지는 자산을 매수 리밸런싱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패시브 투자 방법이고요. 매 영상마다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지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기준금리 사이클 B에서 C 구간의 후반부에 이르고 있고요. 곧 이어서 C가 일어날 건데 프랙탈 분석으로 제가 거의 1년 전서부터 10월 정도에 경제위기 C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잖아요. 지금도 10월에 올지 전에 올지 이후에 올지 잘 모르지만 현재도 아직 10월 가정이 유의미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위험자산의 고점은 대략 한두 달 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증시 고점은 8월이지 않을까, 이걸 대전제로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프랙탈로만 10월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PC 구간 마지막이라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위험자산이 대략 11주 정도 후행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M2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고점이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분석으로 돼 있고, 기존의 C를 10월로 가정한 분석과 아직까지는 맞고 있어서 현재도 가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기 ABC 사이클에서는 금리 고점 A에서 금과 달러, 미국채 같은 리스크 해지 자산이 저점이고요. C하고 D 사이에서 피크를 찍기 때문에 특히 달러나 미국채는 C에서 피크를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자산이 전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랠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C에서 하락이 예상되는 위험자산은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앞으로의 경제위기 C 구간의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매수 리밸런싱 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 패시브 투자자들이 해야 될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는 미국채도 경제위기 C를 해지하는데 미국채는 현재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서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 안 해드리고 있어요. 금과 달러를 편입하면 되는데, 환율이 5월 달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제가 5월 달에 환율 분석 영상에서 환율이 이제 저점에 이를 것이고 C에 이르는 동안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C에서는 전고점을 높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난 5월 영상에 다 있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이 시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공습하자마자 유가가 73불까지 반등했잖아요.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유가가 5월 달부터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경제위기 C 직전까지 상승할 거라고 분석해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된 상황이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달러 인덱스 자체가 트럼프 1기 프랙탈을 따라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거든요. 공습 직전에는 저점을 낮추기도 했죠. 근데 공습과 함께 급반등하면서 아직 DXY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게 원달러 환율에도 적용돼서 바닥에서 반전할 수 있는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강조드리고요. 그냥 기존의 분쟁이랑 상관없이 ABC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환율은 ABC 채널이라고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A에서 저점, C에서는 고점을 만드는 흐름을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환율이 24년 10월에 저점이었을 때 다시 한번 채널 위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채널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채널 하단으로 떨어질 거라고 미리 알려드렸죠. 지난달에는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소음이 너무 증폭돼서 제가 이 급락은 예정된 하락이고 다른 게 아니라 곧 다시 반등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되고, ABC 사이클에서 어떤 식으로 환율이 진행
진행되는지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확인해 볼게요. 환율이 A에서는 저점, B에서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요. 이번에도 B가 여기잖아요. 24년 9월 B 전후로 환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흐름, 요 흐름이 나왔죠. 푸른색 점선 원으로 표시된 게 옛날 흐름이에요. 환율의 ABC 채널 상단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하락할 때는 ABC 채널 이탈하면서 하락하거든요. 지금 붉은색 점선 구간 현재 채널을 이탈하고 하락했죠. 여기에 이르는 거고요. 기존의 사이클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죠. C가 오면서 급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유가가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환율도 다시 급등하면서 경제위기 때는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게 기본 흐름이에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은 B 이후에 채널의 상단 돌파 및 하단 이탈까지 온 상황, 그리고 저점 확인하고 C가 이룰수록 다시 한번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 전고점은 1,500원이기 때문에 1,50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C 이후에는 환율이 다시 급락을 해서 1,300원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달러가 약세화 구조가 돼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은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당장 C 이벤트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 그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이 상승을 하고 전고점 근처에 있고 달러는 하단에 있잖아요, 채널에. 그러니까 만약에 패시브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이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을 매입하려면 지금 달러를 매입하면 나중에 C에서 위험자산이 하락했을 때 달러가 오르니까 위험자산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금도 가능한데 금이 3,200불 정도 채널 저점이었죠. 거기서 3,500불까지 상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3,500불 근처까지 왔어요. 금은 조금 편입하기가 늦었어요. 요새는 안전자산의 해지 역할을 금이 가장 핫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채가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C가 그러면 당장 오는 거 아니냐, 당장 위험자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드리는 게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의 상승 흐름이 이제 막 저점 찾고 오르려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금도 3,500불을 바로 못 넘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되돌림 조정 나올 수도 있고 금이 좀 핫할 뿐이지 유가도 지금 아직까지 경제위기 시 위험 구간에 직전까지만 올라왔거든요. 급등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에 C가 오는 건 아니다. C가 곧 올 건데 7주에서 20주 있다가 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상승 기간이에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박스가 하락 기간이고 대략 A에서 B까지는 7주 간격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어요. 7주 동안 상승, 채널 위에 닿은 다음에 7주 동안 하락, 채널 아래로 가고요. 다시 7주 동안 상승, 채널 위로 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B를 전후해서 한번 길게 하락한 적 있거든요. 20주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B 직후에 바로 크게 상승하고 이때 트럼프 당선 이슈도 있었고 7주 동안 상승했는데 환율이 고점에서 오래 머물렀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서 하락까지 온 기간이 20주 정도가 됐어요. 지금도 채널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죠. 7주에서 20주 정도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C 직후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거니까 1,5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원달러 환율은 현재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7주에서 20주 동안 환율은 상승할 수 있고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에서 단기적인 흐름 살펴볼게요. 25년 4월 초에 고점에서부터 거의 2달 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핑크색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저점도 추세선이 이어지거든요. 지금 하락의 패턴이 폴링 엣지라고 하락 쐐기형이라 하죠. 쐐기형으로 모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폴링 엣지 패턴은 웨지의 상단 있죠. 상단의 추세선은 돌파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돌파 못했는데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웨지 상단 추세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폴링 엣지 하단을 지지하고요. 폴링 엣지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많이 안 내려가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1360원에서 70원 사이로 돌파할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 폴링 엣지 상단을 넘어선 게 되고 추세 전환의 1차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상승을 이어가면서 보라색 ABC 채널 하단을 돌파하게 되면
1380원이 넘어가면 진짜로 반전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고 7주에서 10주 동안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매일매일 차트를 확인하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200발 미사일을 쏜 적이 있었어요. 24년 10월이에요. 24년 10월에 환율이 ABC 채널 하단을 이탈하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반등해서 거의 10월에서 시작해서 3달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죠. 3달 정도 상승 구간을 이끈 계기가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200여 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오른 거예요.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죠. 이때부터 다시 한번 반전해서 올라오면 과거 프레탈과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과거처럼 3개월 동안 상승한다 가정하면 대략 9월 달 정도의 환율이 고점에 이를 수 있고, 이때가 C의 정점이라고 하면 제가 프랙탈 분석에서 말한 10월 전후에 C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앞으로 진짜로 과거처럼 진행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 그리고 각 자산들의 금리 사이클에 따른 흐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활용하시거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